자, 이제 문제를 보자.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 논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이랬어. 어떤 느낌을 받니? 물론 이제 A와 B가 영어 제시문이지. 영어 제시문이 어렵지가 않지, 그지? 예, 그러니까 넌 지금 있잖니. 이 작성법을 들을 때 있잖니. 충분히 먼저 문제를 검토해보고, 너도 해석을 해보고, 답도 구상해보고, 그리고 이제 작성법 들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야. 예, 근데 자, A와 B의 공통 논제를 제시하고 이런 얘기는 뭐냐면 공통점을 쓰라는 거지, 그지? 예, 공통점을 쓰라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을 먼저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이거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지?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셔야 됐지. 각각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요지를 각각 서술하라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요지를 서술하라는 의미가, 각각 서술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니? 공통점이 있지만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차이점을 쓰라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외대 논술을 수수께끼 논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수께끼 논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수수께끼는 뭐니? 어찌 보면 잘 안 풀려. 안 풀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원리만 알면 너무나 쉬운, 나중에 허탈한, 너무 쉬워서 허탈한 뭐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지. 그러니까 외대가 그런 성격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A와 B에 나타나는 이 공통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2번, 3번도 쉽게 문제가 풀리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말하면 A와 B가 만약에 지금 해석이 대충 됐다 내지는 잘 안 됐다 이런 경우는 2번, 3번도 풀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1번 문제를 잘 풀어야 2번, 3번도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우리 외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대 문제의 특징은 영어 제시문이 있다라는 사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도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 자, 이 문제를 보면 공통점을 쓰고 차이점을 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순서를 해보자. 이 문제는 있잖니, 공통점을 먼저 제시한다는 거죠. 공통점이 무엇이다? 처음에 공통점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니?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뭐니? A와 B의 요지를 쓰는데, 그렇죠. A의 요지입니다. A의 요지를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니? 세 번째는 B의 요지를 쓰는 거죠. B의 요지를 쓰는 건데, 이것이 분명히 이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서로 상반된다. 제시문 두 개를 이 차이를 밝힐 때는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있잖아. 1번, 2번, 3번이니까 지금 3단락 구성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3단락 구성이다라는 거죠. 선생님 자수가요 400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꼭 자수 그 3단락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의 특성을 가만히 보면 있잖니. 원래 자수를 따지면은 2단락이 좋습니다. 자수를 따지면. 이게 이를테면 공통점을 제시하는 게 1단락, 그 다음에 A와 B의 요지를 쓰는 거 2단락.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라는 게 결국 한 문장이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한 문장이니까 한 문장을 쓰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1단락, 그 다음에 이제 요 2단락, 이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야. 그런데 있잖니, 지금 가만히 보니까 무엇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A와 B를 각각 이랬으니까요. 이렇게 다 나누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논술 문제를 보면 단락 구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모든 대학 강의를 다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예시답안, 물론 예시답안을 발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시답안을 검토해 보면 단락을 구분하는 것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진 않아. 근데 외대 같은 경우는 단락을 구분하면 구분할수록 좋다라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릴게. 역대 쭉 기출 문제나 모의 논술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그러니까 나눠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온다라는 거. 특히 이거는 뭐냐면 그 논술 답이거든요. 논술 답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 A와 B는 공통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논술 답이거든. 답을 딱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의 테마로 구성하는 것이 예쁘게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누면 3단락이 되겠다라는 거지. 이거는 한 문장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쓰느냐? 공통점을 쓸 때는 어떻게 쓴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합니다. 제시문 A와 B는 요거죠. 공통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공통적으로 뭐뭐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시문 A와 B는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 공통점수가 제일 편해. 이거 부사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부사로 처리해서 그다음에 네가 이건 찾아야 되겠지, 그지? 공통적으로 무슨 무엇을 논의하고 있다라든지 무엇을 다루고 있다라든지, 그지? 그렇게 네가 이제 찾아서 그 테마로 써주면 그게 바로 답이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요거 두 개인데. 요거는 있잖니 선생님 생각은 자수로 고려했을 때 한 세 문장 각각 세 문장 정도씩 쓰면 어떨까? 각각 세 문장 정도씩 서술하는 것이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쓰는 기법 뭐야? 제시문 A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한 문장은 안 되겠지, 그지? 그럼 다른 테마를 찾아가지고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한 세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해내면 그러면 이 자수 내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한 문장이지 뭐, 그지? 이거는 한 문장이지, 그지? 예, 이거 요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A는 얘는 이렇게 보고 있고 B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라는 거지, 그지? 자, 여기는 되게 이제 이 접속사가 반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 서술하시는 그 차이점을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역대 외대 문제를 쭉 다 검토했잖니. 그러니까 쭉 보면 있잖아. 대부분 제시는 A와 B는 반대야. 알겠지, 그지? A와 B는 반대다. 반대가 돼야 문제가 성립이 돼. 알겠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반면에로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B를 서술해 준다라는 거. 자, 그러면 네가 A와 B의 공통 논제를 찾아보고 번역을 한번 해봐. 알겠니? 번역을 쭉 한번 해보고 네가 어느 정도 독해가 되는지, 그 다음에 A와 B의 공통 논제가 무엇인지, A의 핵심은 무엇인지, B의 핵심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선생님을 다시 만나도록 하자. 오케이?